살롱. 돌아오는 주말에는 9월 20일 오후 3시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6경기가 한 번에 시작이 될 텐데요. 강원과 수원, 서울과 대구, 성남과 광주, 인천과 울산, 그리고 전북대 부산, 포항대 상주의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또 한 경기씩 이 프리뷰를 준비해 오셨죠. 먼저 황덕현 해설위원은 어떤 경기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 프리뷰 주말 경기 프리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하나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지금 9월 16일 지금 시간이 14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요일이죠. 네, 우리 아직. 수요일인데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K리그 21라운드 부산 강원 그리고 수원 포항 인천 서울 대구 성남이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모두 경기가 끝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또 상상 리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 맞춰보사 할 코너.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억지로 끼워 맞춰봤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았어서 이 경기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이 경기는 아직 보지 못한 채로 주말 경기를 프리뷰를 한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녹음 방송에 참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한계라고 라이브는 할 수 뭐 저희가 있죠. 그냥 바로바로 해서 이제 나갈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 약간 네. 아쉽긴 합니다만.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양 팀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또 이 K리그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K리그를 즐겨보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보통 이제 FC 서울이라고 하면 K리그 내에서 좀 전통의 강호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올 시즌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대구에게 0대 6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대구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6대 0으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사실 이 두 팀의 전력 차가 그 정도 스코어가 나올 정도의 전력 차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이목을 끌었고 올해 이제 6월에 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두 팀의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서울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상주, 광주, 울산을 상대로 승무패를 챙겼다가 부산과 비기고 수원을 지금 2대1로 승리했거든요. 수원전에서. 그리고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인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인천전 패배를 시작으로 강원전 무승부 그리고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4대 6으로 패배를 했고요. 포항과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다시 패배 그리고 울산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8월 예. 2일 수원전 승리가 맞아요.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대구는 오늘 경기에서 성남을 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네, 21라운드 경기에서 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경기였던 수원전 통산 100번째 슈퍼매치에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제가 또 좋은 방송에서 서울이 1점 차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밑줄도 쳐놨어요. 나의 예측대로. 네네네. 예, 아주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제 대본에 또 그렇게 썼죠. 이게 사실 지금까지 못 맞춘 게 사실상 이제 좀 코스프레였다. 이런 정말 좀 말씀을 그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좀 드리고 예. 싶고요. 좀 어쨌든 구차해요. 예. 서울이 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좀 잡혀가고 있는데 네. 이 슈퍼매치를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자면 후반 시작과 동시에 베테랑을 투입한 이 김호영 감독의 선택이 상당히 빛났었습니다. 이 박주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윤주태, 정한민과 교체가 돼서 이제 그라운드를 밟았는데 확실히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스마르 선수와 파트너를 이제 이루게 됐는데 이게 볼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럼요. 기성용 선수가 투입된 시점부터 15분까지 그러니까 후반 1분부터 후반 15분까지 서울의 볼 점유율이 7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이 이 경기를 그 시간만큼 확실히 주도했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어찌됐건 기성용 선수의 투입으로써 이 뭐 경기 조율 그리고 패스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 메이킹까지 이 선수가 다 담당을 해주다 보니까 네네. 이 선수 한 명이 팀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사실 기성용 선수를 보면서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기성용 선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요. 그 구자철 선수가 예전에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사실 서울이 초반에 기성용 선수와의 이적설이 있었다가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서 기성용 선수가 약간 붕 떴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구자철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K리그에 가서 진짜로 그 레벨 이상의 선수, 그러니까 그 클래스 이상의 선수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그 오호. 약간 다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선수죠. 정말. 사실 기성용 선수가 지금 저는 100%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이것보다 몸 상태도 조금 더 좋아지면 경기력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완성형이 된 기성용 선수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이 서울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아무래도 K리그에서 지금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네네. 인천을 상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천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은 건 맞습니다. 이 상위 스플릿 진출이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저는 돌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울이 6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 강등권까지 떨어졌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대구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수원과 더불어서 최근 K리그 팀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리그 6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김대원 선수의 폼이 좀 많이 떨어진 게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김대원 선수가 사실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올림픽 대표팀에서 이제 만나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과부하가 좀 심했습니다. 소화하는 경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여기에 대표팀 일정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는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네. 뭐 좀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K리그가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이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김대현 선수가 되게 좋았었어요. 네.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뭐 득점이라든지 움직임을 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폼이 좀 떨어져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대구의 이 전체적인 팀 컬러 자체가 역습 아니겠습니까? 이 역습의 중심 역할을, 그러니까 중심축 중에 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가 김대원 선수인데, 이 선수의 기량이나 폼이 좀 저하됐다는 것 자체가 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대안과 에드가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 파괴력도 저는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대안이 사실 이제 영입될 때 이 선수를 뭐 메인 스트라이커로 내세운다 이런 류의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약간은 조력자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 에드가가 나오면 상대팀, 그러니까 에드가 대안이 투톱으로 나왔을 때 상대팀은 그냥 중앙만 틀어 막으면 대구의 공격은 다 막을 수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선수가 약간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김대원 선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건, 대구의 라인업이나 포메이션을 보면 지난 시즌부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3백, 그리고 항상 나오던 선수들이 공격 진영에 위치하고 있고, 항상 나오던 선수들이 미드필더진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문적인, 그러니까 뭐 감독, K리그에서 지금 현역 감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축구 팬이 보기에도, 그리고 이제 뭐 심 기자님이나 저처럼 이제 축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구의 라인업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느끼는데, 이걸 상대하는 팀 감독들은 얼마만큼 이 라인업을 상대하기가 좀 수월할 것이며 전술적인 이 대처도 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는 대구의 라인업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좀 눈에 띄는 변화를 통해서 저는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는 또 이제 리그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라도 대구가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축구 살롱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이죠, 세징야. 예. 네. 세징야 선수에 대한 의존도도 대구가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징야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세징야의 사타구니 건강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징야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 사타구니 부상으로 또 이제 나오지 못한 경기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또 대구가 경기력이 유독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좀 살짝 바꿔 말하면, 주전 선수단과 로테이션 선수단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서 그 심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북이나 울산이 구축할 수 있는 더블 스쿼드를 대구는 구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단이 그만큼 이제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세징야 한 명에 대한 의존도를 대구가 얼마나 좀 빨리 버리느냐도,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극복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그래서요라는 건 사실 이제 스코어를 예측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저희의 어떤 그 유행어죠. 네. 유행어인가요? 유행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언컨대 단언컨대는 아닙니다. 이번엔 아니에요? 네, 저는 서울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승. 네, 이번에는 뭐 한 점 차 이런 것까지는 뭐 못 맞히겠어요? 이번에도 1점 차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본 서울과 대구의 맞대결 프리뷰는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심재희 기자님과 또 22라운드 다른 경기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 기자님께서는 어떤 경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강원 수원전 프리뷰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중하위권에 좀 처져 있습니다. 강원이 승점 21로 9위, 수원이 승점 17로 11인데 강원 입장에서는 이제 승점 3을 따내야 스플릿 A 진출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네. 수원은 뭐 이겨야 강등권 추락을 좀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올 시즌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5위와 12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주 상무가 자동 강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경우에 따라서는 5위까지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스플릿에 진출을 하면 이 ACL 티켓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상주 상무가 이제 꼴찌팀이죠. 12팀하고 같이 강등이 되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꼴찌를 면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될 테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원과 수원이 서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목적 의식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둘 다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강원과 수원 모두 2연패를 당했는데요. 홈에서 강원이 인천에 2대3, 포항에 0대3으로 졌습니다. 특히 인천한테 진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네. 두 경기 연속 3실점인데 사실 강원이 수비가 조금씩 흔들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병수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수원은 원정에서 상주 상무에 0대1, 서울에 1대2로 패했는데 수원은 반대로 또 공격력이 좀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두 네. 경기 1득점이기 때문에 뭐 이기는 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박건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시즌 중에 감독이 바뀌거나 하면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게 녹아들지 않으면서 더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치러질 경기도 좀 봐야겠지만 그게 또 그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슈퍼 매치였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그렇죠. 법했고 뭐 경기력이나 뭐 전체적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강원은 수비, 수원은 공격에서 문제점 드러내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이 약점을 좀 파고드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팀이 6월 13일 빅버드에서 한 차례 격돌을 했는데 당시 크르피치 김민우 선수 그리고 김경준 고민호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제가 봤거든요. 되게 네. 재밌었죠. 사실. 상당히 네. 재밌었어요. 이게 명승부였는데 이번 경기는 사실 명승부에 대한 뭐 경기력보다는 결과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두 팀 모두 승점 3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좀 진검승부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냥 예측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수원의 그 중원이나 수비가 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네. 사실 김병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뭐 병수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결과보다는 내용 위주의 축구를 좀 많이 펼치는데 이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과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공격 자원이나 짜임새를 보면 강원이 충분히 수원 방패를 좀 뚫을 수 있지 않나. 수원 팬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런 네. 예측을 좀 해보고 네. 강원이 뭐 한 골차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역시나 또 이 구체적인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심재희 기자님은 강원이 이 1점 차 정도로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뭐 두 분이 워낙 그 진행이나 지식이 풍부하셔서 너무 제가 마지막 멘트가 조금 좋게 끝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즐거웠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에 또 불러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졌고요. 뭐 다음에도 한번 불러주시면 오늘 좀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데 준비 아유,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즐겁고 네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함께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직관하러 가시지도 못하고 평소에 축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운동시설도 문을 여는 곳이 많지 않아서 다들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또 우리에게 K리그 또 중계
라는 또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역시 또 안전한 집관으로 K리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축구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살롱. 안 맞았어.